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셨습니까? 뭐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쪽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편안한 주말 휴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죠. 주말 휴일에도 토요일 날 딱 일어나서 아침에 해외 증시 쪽을 살펴보면 그 주말 휴일에 기분이 결정되는 그런 건데, 자, 저 해외 시장 미국 쪽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도 좀 부담이 있었던 그런 자리가 맞죠. 자, 뭐 지금 뭐 하나하나 조금씩 악재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크게 표면적으로는 나온 게 그거 하나쯤이었었죠. 저 코로나 확진자 증가되는 거. 근데 지금 다른 부분들도 조금 덮여서 그냥 수면 위로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 지금 중국의 전인대가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전인대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아마 홍콩 보안법을 통과를 시킬 것 같아요. 30일이면 내일이네요. 중국 쪽에서 뭐 외신들을 이렇게 보면 뭐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7월 1일 날부터 뭐 바로 시행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또 향후에 엎친 데 덮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저 해외 쪽 뉴스들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자, 그래서 1000만 명이면, 뭐 엄청난 거죠. 자,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이렇게 잡으면요. 자, 뭐 5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 10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에 그 대비해야 될 건 아니지만요. 자, 하여튼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의 인원이 감염이 됐다라는 거. 자, 역사상 뭐 이런 질병이, 이렇게 전염력이 높은 질병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자, 그리고 뭐 전인대에서는 홍콩 보안법을 통과를 시켜서 바로 시행을 할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불협화음이 좀 있었습니다. 자, 뭐, 미국 쪽에 저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주말에도 4만 명을 넘었다 그러죠. 자, 이게 뭐 많이 좀 떨어졌을 때는 2만 명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또 뭐 그 경제 재개를 하고 또 그 흑인 사망 관련해 갖고 그 시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텍사스 주에서는 술집의 실내 영업을 중단한다. 지금까지 시장을 좀 밀고 올라올 수 있었던 그 힘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에서 하는 얘기였죠. 경제 봉쇄는, 2차 봉쇄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각 주지사들은 생각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뭐 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라면 주지사들도 그렇게 따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6개 주에서도, 경합인 6개 주에서도 전부 다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걸로 뭐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자, 뭐 13% 정도가 차이가 났다 그러는데, 13%, 14%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뭐 이거 13% 정도 되면 이 선거가 지금 11월 달이니까 7, 8, 9, 10, 11, 뭐 한 7월 그때까지 합쳐갖고 넉 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이 기간 동안은 뭐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뒤집기가 어렵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트럼프는 굉장히 다급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텍사스, 플로리다 뭐 요런 데가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니까 백악관에서는 다급하게 그 TF팀에서 브리핑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TF팀의 최종 그 가장 책임자는 미국 부통령이죠. 자, 근데 뭐 여기서 좀 괜찮다, 괜찮다. 역시 트럼프 정부 특유의 뭐 그런 것 같아요. 얼굴 뺨치는.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괜찮다라고 뭐 안심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어주지는 않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감염병 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BOA 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이 코로나19에 대한 2차 파동 우려로 저 채권 시장의 자금 유입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런 것들 미국 쪽에서는 지난 주말에 또 그런 거를 행동을 했죠. 자,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서 중국 전현직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자, 중국은 여기다가 대고 내정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 중국은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트럼프의 마음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싶을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재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오히려 미국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가 좀 꿀리는 게 많으면요 남들한테 비굴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조금 지금은 비굴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자, 근데 뭐 이것들은 이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법 자체가 뭐 저 위구르 인권법도 그렇고요. 의회를 통과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비자를 제한한 거에 대해서 중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좀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한테 협박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미국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중국 쪽은 트럼프가 좀 이렇게 중국을 때렸을 때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공은 트럼프한테 가 있는데, 자, 과연 이게 어떻게 표출이 될 것이냐. 뭐 주식시장에는 충격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홍콩 보안법이 내일 그 전인대에서 확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된다라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때리고 싶지 않더라도요. 이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표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또 세게 한번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부담감으로 작용되고 있어요. 자, HTS 화면을 보면서 각국 증시들 움직인 모습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저 중국 본토 증시는 휴장이었었고요. 단오전 휴장이었죠. 홍콩이 한 0.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만 역시 휴장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좀 살펴보게 되면요.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다우가 2.84%, S&P 500이 2.42%, 나스닥이 2.59% 정도 하락했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마찬가지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들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힘 한번 제대로 못 썼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해서 시작하면서부터 이내 밀리기 시작했어요. 쭉 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뭐 이건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왔다가 또 눌렀다가 다시 고점 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차 밀려서 종가가 저 저가 근처 그쯤에서 마감되는 굉장히 좀 뭐 어려운 뭐 그런 시장이 나타났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일봉, 이 나스닥 일봉을 보지 말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아일랜드 갭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다우하고 S&P 500 일봉을 볼게요. 일봉은. 자, 요거였죠. 항상 조금 좀 한 2주 정도 전서부터 말씀드렸던 아일랜드 갭을 못 메꾸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 자, 근데 이 아일랜드 갭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좀 반전 신호 그렇게 해석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때 아일랜드 갭 뜬 걸 보고 이걸 빨리 좀 메꿔 줘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못 메꾸는 모습이 나오고 끝내는 이렇게 미국 시장이 한번 급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뭐 거의 좀 그렇습니다. 이혈령 비혈령이에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어떤 지표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지난 차트에다 놓고 끼워 맞추려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대부분이 기술적 분석가들이 다들 TV 나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해설가라서 이 예측은 잘 못하고 지나온 거 요걸 갖고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는 안 그랬죠. 저 아일랜드 갭이 발생됐고 이거 조금 못 메꿔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못 메꾸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바로 좀 많이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S&P 500에서도 마찬가지 아일랜드 갭은 여기에도 떠 있습니다. 다만 다우를 보여드린 거는 다우가 그만큼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모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우를 보여드렸었던 거고요. 자, 일단 뭐 해외 시장 쪽, 미국 시장 쪽은 상당히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해외 증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전에 우리 2월달, 3월달 이때처럼 폭락하는 거 그런 모습은 없을 겁니다. 그런 모습은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각국 정부나 각국 중앙은행 이쪽에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무식한 그런 하락은 없을 거고요. 뭐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오려고 뭐 폼을 잡으면 어떤 대책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국면인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국면인 건 사실이지만 이 전에 같은 그런 시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은 나오죠. 전에 같은 그런 시장에서는 뭐 백약이 무효였죠. 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식이라 생긴 놈은 다 떨어지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 뭐 조금 빠졌다가 다시 뭐 그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라면 우리는 그쵸, 실적 관련되는 것들 잘 보시고요. 실적 호전주 그리고 이 원인이 뭔가 그걸 분석하셔서 원인은 코로나하고 뭐 미중 무역 분쟁 우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미국장 끝나고 나온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은행에 배당을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자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으니까요. 자 거기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되겠죠. 실적 되는 종목들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갖고 좀 이것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 관련주들 보시고 그 다음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들 관련되는 뭐 그런 종목들도 볼만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려야 될 거 지금 뭐 벌써 말씀을 다 드렸네요.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 수급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별다른 수급은 없었어요. 특이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개인이 뭐 한 500억 정도 사고, 외국인이 600억 정도 사고, 기관이 1647억 정도를 샀으니까 뭐 그냥 금요일 같은 경우는 관망하고 있었던 거죠. 자, 코스닥 시장 부분은 뭐 코스닥 시장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각 주체별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지켜볼까? 뭐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67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194억 정도를 매수했고 기관이 75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선물시장 수급을 짚어봐야 되는데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요. 자, 선물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한 2천억 정도를 순 매수했어요. 자, 그리고 개인하고 기관이 좀 매도를 했는데, 선물시장 역시 그렇게 뚜렷한 수급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 현물시장에서 2천억이면 꽤 되는 규모지만, 선물시장에서 2천억이면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자,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콜 21억 매수, 금융투자가 또 마찬가지 콜 21억, 사이좋게 21억씩 콜옵션에서는 매수를 했네요. 자, 풋 쪽에서는 약간 틀립니다. 풋은 외국인은 26억 정도를 매도했고, 금융투자는 5억 정도를 순매수했으니까,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누적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어떤 지금 옵션 시장을 갖고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옵션 만기가 큰 판이 있고 작은 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판이었었고요. 그리고 6월물도 제가 좀 큰 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변동성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죠. 자,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까지 수급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까지 수급을 봐서는 7월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판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단 지난주 말에 흐름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 특별한 그런 게 없었어요. 자, 좀 올라서 시작했죠. 좀 떠서 시작했다가 쭉 밀렸다가 하루 종일 매매 공방을 하면서 상승 반전 시도도 있었어요. 그랬다가 주말에 대한 부담감으로 오후장 들어서 조금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흐름을 좀 짚어봤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코스피 시장이 22평선 자체가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아래로 꺾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내일이죠. 자, 그래서 벌써 조금 꺾어지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 자체가. 요거는 시작할 때 거의 다 돼서 나스닥 선물이나 요런 거에 따라서는 조금은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오늘은 고생이 조금 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조금 고생을 시키면 22평선 자체가 아래로 조금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분간 전에처럼 행복했던 어느 정도 시간 매물 소화하는 그런 시간들 요런 게 지나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야죠. 좋은 시장을 보려면. 자, 그래서 조금 이 22평선 자체가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전에 이때죠, 이때처럼 이런 시장이 나온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조금 지금 이번 주에도 7월 2일 날 미국 쪽에서 실업률 지표가 발표가 되죠.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관련되는 것들, 이런 거 통과시키면 또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독하게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시장에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예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래로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고생이 되는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런 2월달 3월달 같은 그런 하락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두들겨 맞으면요, 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짧은 매매 정도, 그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각각 사안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해 갖고는 거기에서 수혜 볼 수 있는 그런 쪽들, 이런 종목들이
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단기로 매수 짧은 관점에서 매매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니까 실적 호전주들, 요런 것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저런 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조금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혜 볼 수 있는 것들, 뭐 요런 것들 위주로 조금 좀 마이너스권에서 빠졌을 때 공략을 한다라면 뭐 이번 주에도 먹거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장중에 수급이나 그다음에 해외 증시 선물들 요런 부분들 잘 좀 살펴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